아침에 섬유질이 많은 음식으로 양배추를 적극 추천을 드려요. 양배추는 뭐 구하기도 쉽고 이제 저장이나 또 요리 방법도 많기 때문에 양배추를 뭐 1인 가족에서도 좀 사놨다가 계속적으로 드시면 섬유질을 많이 먹게 되는 이러한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제일 안 좋은 아침 식사가 빵에다가 주스 같은 거 먹는 거, 죽이라든지 미숫가루 아주 잘 갈아낸 것을 후루룩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꼭꼭 씹어서 먹는 음식을 드시고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침 식사가 그날 다이어트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들 아침 식사를 꼭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아점이나 점심을 첫 끼로 먹는 뭐 간헐적단식을 하시는 분도 이런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침 식사 또는 그날의 첫 끼가 되는 아점이나 점심 식사도 같이 해당되는 거니까 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날의 첫 끼를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 몸은요, 밤에는 이제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포도당 레벨이 잔잔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잔잔하니까 인슐린 레벨도 잔잔해요. 그런데 첫 끼를 먹는 그 순간에 그냥 콘프레이크에다가 우유를 먹었다든지 잘 이제 바삭한 흰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이제 주스하고 같이 먹었다 이러면은요, 혈당 스파이크가 어마어마하게 생기거든요. 이것은 아주 잔잔한 호수에다가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바위돌을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할 때 집에서 엄마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나오면 하루 종일 짜증이 나고 하루 종일 잘 될 일도 안 되고 그냥 지나갈 문제도 막 싸우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한번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11시 정도 되면은 아침을 먹고 나갔는데 또 혈당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때 또 우리는 단맛 나는 음식을 또 찾게 돼서 또 먹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한번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면은요, 하루 종일 반복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혈당을 안 올릴 수 있는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단백질과 야채 위주로 드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아침 식사가 빵에다가 주스 같은 거 먹는 것들, 그리고 죽이라든지 미숫가루 이런 것들을 아주 잘 갈아낸 것을 후루룩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꼭꼭 씹어서 먹는 음식을 야채하고 같이 단백질을 같이 드시고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건강에 좋은 아침 식사 습관은 무엇인가요? 아침 식사의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딱 3개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음식을 드십시오.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음식은 결국은 정제가 잘 된 음식이니까 우리가 빵, 떡, 면, 과자, 액상과당, 죽이라든지 미숫가루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피하셔야 되거든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 좋은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야채 위주로 풍부하게 드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형식을 먹자는 말씀드려요. 고형식이 뭐냐면 유동식의 반대말입니다. 후루룩 먹는 음식들 있죠. 미음이라든지 죽, 그리고 미숫가루, 스프 이런 것들, 누룽지까지요. 다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 목 넘김이 상당히 쉬워서 우리 현대인들이 참 많이 먹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미숫가루부터 누룽지까지 먹지 말라 그러면 막 악플들이 막 달려요. 우리 할머니는 미숫가루 먹고 죽 드시고 100살까지 사셨는데 무슨 말이냐 그런데 병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술을 하거나 어떤 치료를 할 때 처음에 이제 위장관이 돌아올 때 처음에 먹는 게 미음이에요. 그 다음에 죽을 먹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정상 식사로 바로 돌아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소화관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아주 심각하게 위장관계 질환이 있는 분 빼고는요. 이렇게 식사 습관을 고형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고형식은 꼭꼭 씹어서 먹는다는 소리입니다. 유동식은 후루룩 먹게 되면요. 유동식을 후루룩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쫙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죽이라든지 미숫가루, 이제 누룽지, 스프 이런 것들을 먹었더니 혈당 스파이크가 엄청나게 일어난 사람들을 고형식으로 바꿔요. 계란이라든지 우리가 그릭 요거트라든지 이렇게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바꾸면요. 혈당이 참참합니다. 거의 올라가지도 않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뾰족하게 올라가는 것과 혈당 스파이크가 잔잔한 거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고형식으로 드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씹는 거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후루룩 먹는 거 요즘 많이 나와 있죠. 무슨 알파벳으로 나온 주스들도 있고요. 오트밀도 마찬가지예요. 오트밀을 통오트밀로 꼭꼭 씹어서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것을 오트밀이 좋다 그러니까 오트밀 가루, 오트밀 음료로 나와가지고 후루룩 먹게 나오면요. 혈당 스파이크가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그래서 꼭꼭 씹어 먹으면요. 혈당 스파이크도 안 생기고요. 또 하나는 저작근을 이용해서 꼭꼭 씹어야 우리가 포만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음식을 덜 먹게 되는 것이죠.
후루룩 먹고 나갔더니 1시간 뒤에 또 배고파. 또 먹고 또 먹고. 이게 반복되는 게 현대인들의 삶이고요. 또 하나는 이 씹는 저작근의 활동에 의해서 뇌로 가는 신경 물질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요. 뇌 기능이 깨어나요. 그래서 아침에는 씹어서 드셔야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요. 수험생들은 정신도 맑아져서 공부를 잘할 수도 있어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씹어 먹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요. 세 번째는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들고 이렇게 고용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대부분 단백질류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드시자는 말씀을 드려요. 아침에 계란 등의 단백질을 충분히 잘 먹고 나갔더니 점심, 저녁까지도 식욕이 억제가 잘 돼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덜 먹게 되고 살을 덜 찌게 만들었다라는 이러한 논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는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꼭 해야 하는 분들은 어떤 경우인가요? 자, 요즘에는 뭐 간헐적 단식이다 해가지고 아침 안 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아침 안 드시는 분도 좋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나는 아침을 굶고 아점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좋은 음식을 먹을 거야 라고 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제가 아침은 좀 꼭 드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른 비만 환자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정말 이 간헐적 단식보다는 하루 3끼를 드시면서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른 비만 환자분들은 무리하게 간헐적 단식하지 마시고 아침 식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탄수화물 중독 있는 분들이에요. 탄수화물 중독 있는 분들은요, 너무 오래 굶으시면 또 그 단식을 깨는 첫 끼 식사를 너무나 많이 탄수화물을 탐닉하게 돼 있어요. 차라리 이런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정확한 끼니에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이렇게 탄수화물 중독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지 마시고 건강한 탄수화물을 드시면서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 환자분들이세요. 당뇨 환자분들은요, 무리하게 간헐적 단식하시면 안 돼요. 또 아침을 굶으셔도 안 좋아요. 당뇨약을 드신다는 거는 결국 혈당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아침을 굶어버리면요, 오전 중에 저혈당에 빠질 위험이 커요. 그래서 당뇨인 분들은요, 아침을 꼭 드시고 약도 잘 드시고 이런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에 좋은 식품 중에 특히 섬유질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섬유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질긴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보통 뭐 맛도 없고 몸에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섬유질은 쓸데없는 거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4의 영양소로서의 섬유질이 중요하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음에 영양소가 이제 섬유질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섬유질이 중요한 이유는요. 첫 번째 포만감을 많이 줘요. 우리가 이렇게 섬유질이 많은 음식, 질긴 음식, 나물, 야채를 많이 먹으면 포만감이 그득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탄수화물류를 적게 먹을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혈당 수준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섬유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먹으면요.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것보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한번 완충작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섬유질을 먼저 많이 먹고 이제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은 섬유질을 많이 먹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이 섬유질이 그냥 위하고 장에서 아무 쓸모없이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장내에 들어가면요. 섬유질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장 운동도 활발해지게 돼 있고요. 뇌 장축이라고 하죠. 뇌하고 장은 이제 연결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뇌에도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요. 변비도 예방해 주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유질은 좋은 역할을 하는 제4의 영양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어떤 것을 가장 추천하시나요? 저는 섬유질, 특히 아침에 섬유질이 많은 음식으로 양배추를 적극 추천을 드려요. 양배추는 뭐 구하기도 쉽고 이제 저장이나 또 요리 방법도 많기 때문에 양배추를 뭐 1인 가족에서도 좀 사놨다가 계속적으로 드시면 섬유질을 많이 먹게 되는 이러한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고 그러고 단백질 위주로 먹으라고 하니까 이 야채, 섬유질이 부족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먹더라도 계란을 먹더라도 이렇게 양배추를 같이 드시면은 풍부한 섬유질을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양배추의 가장 큰 장점은 포만감이에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포만감을 줘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을 주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양배추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이 비타민이 있어요. 비타민 U라고 부르는데 얘는요, 위 궤양을 치료하고 위장관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양배추로 만든 뭐 위장 보호제 이런 약품으로 나온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양배추가 위장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나 십이지장의 벽을 보호해줘서
위궤양 출혈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것들 비타민 U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현대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짜고 맵게 먹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정말 힘든 위장 관계를 양배추가 한번 싹 정리를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위장 관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 섬유질이에요. 양배추에는 아주 풍부한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이 양배추에서 풍부한 섬유질이 혈당 수준도 올라가는 걸 좀 막아주고 장내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변비도 막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섬유질이 많은 양배추를 아침에 충분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양배추는요 상당히 낮은 칼로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칼로리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들과 같이 드신다면 좋은 다이어트 음식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배추는 다양하게 이제 조리를 해 먹을 수가 있잖아요. 쪄서 먹을 수도 있고 생으로는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얘가 이제 넓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다가 많은 것을 넣어서 싸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조리법으로도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좀 지루하지 않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배추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양배추는 언제든지 먹어도 좋아요. 아침이나 점심, 저녁 언제든지 좋죠. 그런데 저는 이제 아침에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제 현대인들의 그 시달렸던 위장을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양배추가 하기 때문에 양배추를 아침에 먹는 걸 제일 많이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언제든 먹어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배추는요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비타민 U가 파괴가 덜 된다고 합니다. 생으로 먹거나 열에 의해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살짝 데쳐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양배추는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보통 양배추를 보관해 놨다가 채를 썰어서 다음날 아침에 다른 것들과 같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양배추의 양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양배추를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물어보면 보통 뭐 이렇게 연구를 찾아보면 하루에 100에서 200g 정도 먹어라. 양배추 한 통이 작은 중간 정도 되는 양배추 한 통에 4분의 1 정도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양배추를 먹어서 큰 불편감이 없다면 많이 드실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양배추 많이 먹으면 정말 변비도 예방되고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양배추를 먹었더니 속이 너무 불편해, 가스가 너무 많이 차, 그리고 변도 안 좋아 이런 분들은 좀 줄여야겠죠. 그래서 하루에 100g 내지 200g 정도 드신다. 중간 정도 되는 양배추의 4분의 1 정도 되는 게 우리 보통의 권장량이지만 조금 적게 드시거나 조금 많이 드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양배추 섭취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양배추가 좋다고 하니까 요즘에 양배추를 즙으로 내거나 환으로 만들거나 나온 게 있어요. 물론 여기에도 양배추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일면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양배추를 먹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영양분이 섬유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즙이나 환으로 만들면 이 섬유질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다 파괴시킨 채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배추를 즙이나 환으로 먹는 건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 K가 혈전을 용해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양배추를 너무 많이 드신다 그러면 약물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양배추를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권장하지 않고 있어요. 양배추는 어떻게 보관하고 먹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양배추를 이제 샀는데 요즘 뭐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양배추를 샀는데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양배추를 사시면은요 양배추는 되게 오래 보관이 가능해요. 길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관을 하시면 보름에서 한 달까지도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양배추를 사시면은 이 맨 밑에 밑도기가 있죠. 뭐 배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파내세요. 그다음에 아주 맑은 물에다가 정수물을 갖다가 키친타올에 적셔가지고 그 부분에 끼워주세요. 그다음에 랩으로 싸서 보관을 하시면요 오래 보관이 가능합니다. 요 배꼽 있는 부분에서 양배추가 자주 상하거든요. 이 부분을 도려내고 젖은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보관을 해주시고 랩으로 싸주시면 거의 한 달까지도 보관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를 먹을 때 가장 좋은 조합은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단연 그릭 요거트하고 같이 먹을 걸 권장을 드립니다. 양배추는 이제 야채고 섬유질이다 보니까 단백질을 같이 먹으면 좋겠죠. 그래서 땅콩 버터나 그릭 요거트를 저는 많이 싸 먹게 되는데 그릭 요거트는 우리가 이제 꾸덕꾸덕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찍어 먹을 수도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양배추를 찍어 먹기도 하고 양배추가 넓으니까 그릭 요거트를 넣어서 같이 먹을 수도 있겠죠. 땅콩 버터도 마찬가지예요. 양배추에다가 넣어서 같이 드신다면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